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정기회 박탈을 당해서 분노한다는데 사실은 뭐 공정기회 박탈 분노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이면 뭐 이렇게 나이 들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뭐 가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올해 황금돼지해라고 시끌벅적했는데 이 신생아가 올해 태어나는 애들이 30만 명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 올해 태어날라 하면 작년 5월 달에서 12월 달 임신한 여성을 확인하니 임신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2만 6,900명이 출생해서 올해는 30만 명을 겨우 넘기거나 29만 명대의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자, 1년에 애가 탄생하는 애가 30만 명이 넘지 않는다 하면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절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정부는 애를 갖다가 놓게 하려고 아동수당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온갖 요즘 뭐 애 한 명 출생하면 거기에 돈을 주는 뭐 지자체 몇 천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나름대로는 푼돈을 여기저기 쓰는데 그 쓰는 게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부의 이런 출산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야지. 그렇죠. 점점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데 그 돈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던가 말든가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어떤 저출산 대책을 합치고 현금을 지어주면서 이제 표국을 하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저출산의 해결책은 안 되지만 그 이제 푼돈으로 지어주면 또 이제 찍어주겠지 싶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봤을 때. 자, CNN이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콕 집어서 11일 토요일 날 한국 청년들이 경제난과 청년 실업, 성범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연애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20에서 44세의 한국의 미혼 남성 중에서 26%, 미혼 여성의 32%만이 연애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애는 젊을 때 하는 건데 한참 연애할 때 남자는 26%, 여자는 이렇게 32%만 연애를 한다.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청년들이 연애 파업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데이트를 한번 하려면 평균 조사해 보니까 1회당 6만 원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6만 원을 쓰면서 데이트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가 핀테크 기업 핑크 회원 중에 90년대생들 그러니까 1990년생 그러니까 90년생이면 지금 29살 그런 사람들 중에 월급 생활자의 월급 평균 액수가 얼마인지 보니까 월 14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살짜리가 월급이 148만 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성범죄나 이런 것도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고 그러니 사람 잘못 만나면 크게 신세 조질까 봐 싶어서 돈은 돈대로 비싸게 들고 내 소득은 없고 그리고 연애라는 것이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연애들을 다들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또 얼마 전에 미혼 여성의 74.2%가 배우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은 돼야 결혼을 하겠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조사를 한 거 보면 20대 후반의 남성이 월 148만 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들을 안 하고 결혼들을 안 하니까 애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못 한다라고 보는데요. 뭐 제가 이제 적인이기 때문에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럼 이제 미혼 여성들이 이제 배우자가 월 300만 원 정도의 그런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돈을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꽃배달 사업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지만 저 혼자 써도 돈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후배도 만나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용돈도 필요하고 이래 하면 저 혼자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다음 자식까지 생기면 저는 월 300만 원으로도 월세 내고 또 뭐 경조사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생활해야 되고 애 놓으면 사교육비 들고 생활비 들고 이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월 148만 원 뭐 이런 걸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 남성은 42.2%가 예. 3,400 예. 결혼하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18.6%가 400 이상. 예. 그러니까 미혼 남성의 1%가 300 이상. 예. 이 61%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분의 2가 예. 미혼 남성이 300 이상 받아야 결혼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30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을 지으면요. 예. 이제 소장도 아시겠지만 그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집을 이제 공채로 모집을 하는데 예. 그 젊은이 그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젊은이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환경미화원이 그게 뭐 많이 받는다며 월급이. 월급 많이 받고 공무원이고 이제 복지가 좋으니까 하거든요. 이게 그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 3D고 일이 힘드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떤 급여가 보장이 되고 힘든 일이더라도 3D 업종이라도 충분히 급여가 보장이 되고 어떤 이제 장래성도 보이고 하면 힘든 일이라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부분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은 극소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떤 직업을 책임져야 될 일자리를 책임져야 될 중소기업이 월 300만 원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그런 최소 월 300만 원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근본적인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무슨 푼돈 주듯이. 아니 근데 중소기업을 예. 우리가 또 말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지원해 준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푼돈 주듯이 뭐 청년 고용하면 지원금 주고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데 계속 아니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 예. 기업은 영원히 이렇게 굴러가거나 문을 닫는다 안 맞으면 문을 닫는다 생각하는데 정권은 5년 안에 성부를 봐야 돼서 그러니까 정권이 유한하고 그 기업은 예? 무한한 거죠. 그런 얘기를 중소기업 그 이제 관련자도 얘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 단기 실적에 급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 쇼크라고 하니까 단발성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어떤 지원금으로 유인책을 써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뭐 고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 비판을 그런데 많이 청소년들도 이 청년들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임금이 갈수록 올라갈 거라고 봅니까? 내려갈 거라고 봅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임금은 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아 돌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임금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솔직히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젊은이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임금이 점점 내려가는 시대에 예. 그럼 국가적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결혼했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국가가 그걸 갖다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데 맞습니다. 집중해서 하고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렇죠. 예. 주거가 1이고 2가 사교육비 그렇죠. 등 육아 비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3위가 각종 경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를 갖다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폭등해서 서울의 집값이 몇십 년을 일해도 살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이거는 결혼 안 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교육이니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예. 그러니까 애를 안 키우고 1, 20만 원 들어가는 개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점점. 서글프네요, 현실이. 네. 걔는 애는 1, 20만 원으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니 월급은 내려가는데 그러면 상품의 가격도 내려가야지. 일본 같은 데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한국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최저시급, 중실수당 이런 것 때문에.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낮추도록 해야 된다. 통신요금이니 기름값이니 다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가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을 안 대고 출산 문제를 자꾸 뭐 유관이 이런 데다 맞추면 답이 없는 그리고 거예요. 지원금 이런 걸로는 도저히 무슨 수백조를 써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지원금으로 애 놓으면 몇 천만 원 준다 이걸로는요. 그 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 부부가 한 250만 원으로 합계 소득이 500이라고 보고 예. 거기에 집값이 3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대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 그러면 500 버는 사람의 150만 원이 예. 집을 그러니까 내가 매월 150만 원을 집을 예? 예. 이렇게 내가 미리 구해서 살고 예. 그 집을 위해서 모기지 론으로 갚아가야 하는 그렇죠. 원리금하고 이자 예. 그걸 미만으로 해야 이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갚아가는 거하고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일단 사서 갚아가는 거는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모아서 사는 거는 돈을 다 모을 때까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를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보수 정당들이 내가 볼 때 앞으로 젊은 층 표어들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다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야당이 뭐 여당이 입을 닫든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놈들은 위선적인 놈들이니까 예.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이 이 주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난한데 이런 집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면 싱가포르식으로. 싱가포르이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천국이 싱가포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사는 자본주의 천국에서 국가적 주거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 주거 공급을 하면 사회주의예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자판이 이딴 소리밖에 더 합니까?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해요. 청년이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임대료도 아니 땅값이나 집값은 공시제도 하잖아요. 예.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는 왜 공시지가가 없어요? 공시임대료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얼마 이상 받으면 전부 세금으로 환수해 버려야죠.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런 게 없지요. 아니 임대료는 주인 마음이고 그러면 국가가 그거 환수해야지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을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예. 자, 20대가 문재인이 61점이라고 했어요? 예, 그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 청소년들 상대로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 상대로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비슷하게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온갖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주는 뭐 그것도 이제 어떤 청년 어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원칙적으로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발 그 현금으로 주는 거 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뭐냐면 현 정권의 어떤 실업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잠깐만 보면 예. 19에서 29세들은 44%가 문의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45인데 예. 남녀 합쳐서 19세, 29세 사이는 평균보다 더 문 지지율이 낮다는 맞다. 거고. 특히 남자들은 특히 더 예, 낮죠. 남자는 35%만이 잘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이야기한 걸 보니까 그 기사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밥값 오르고 알바 끊겼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 또 북핵 협상에는 한국 주도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이건 또 청년들이 무식하네요. 북핵이 무슨 한국 주도적으로 긍정해요?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에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끄고
대충 나오는 헤드라인만 보면 헤드라인만 보고 이런 뉴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회 지식이 그냥 대충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예. 자, 그런데 20대보다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지지가. 네. 그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 어떤 현 정부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부분을 네. 이제 저는 20대들은 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 네. 특히나 이제 20대 요즘 20대들이요. 네. 그 또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못 챙겼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한 50%밖에 공정하다라고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50%나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는 수시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 보는데. 정신 나간 청년들이네. 예. 그래서 내가 나보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냐고 물으면 저는 5%도 그렇죠. 공정하지 예. 5% 정도밖에 공정하지 않다. 한국 사회는 뭐 세상사가 그렇지만은 특히 한국 사회는 불공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이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러한 어떤 불공정한 부분 그리고 뭐 계속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지금 미사일 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위장 평화 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일자리도 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일자리 전광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0대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생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오늘 61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어떤 세대를 위해서 징징거린다고 네. 예? 다른 세대가 양보를 하면서 그들만을 위해 주겠어요? 솔직히 징징거리는 거로 말하면 지금 60, 70대가 더 불쌍하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60, 70대는요. 3분의 2가 거지입니다. 돈 쓸 게 없어요. 노후 대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악화될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최악의 경우에 하루 이 품을 팔아서라도 노동이 가능하니까 살아가지만은 60, 70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세대를 자기가 지키려면 자기 스스로가 정치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올바른 정치적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는 나하고는 관심 없다고 이렇게 꺼버리면 이 문재인이가 대북 평화 정책을 잘하는 거라고 평가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대리운전 처음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20대 청년이 이제 사당에 이제 모시다 주면서 뭐 그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 뭐 북한만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싫다고 하니까 자기도 싫대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61%가 나온지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면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 그냥 들은 얘기 헤드라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옳은 판단이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옳은 어떤 주권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수준이 낮아지면 예. 민주주의에서의 이 본질과 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한마디로 쇼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쇼, 영국도 쇼, 독일도 프랑스도 다 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게 뭔가 하면 대중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 지식을 안 가지고 달콤한 거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던져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내자로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 점점 더 이 젊은이들을 가난해지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는 속에서 그게 득세를 해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봅시다. 예. 서울대 총장 오세정 씨, 예. 이 바른 미래당에 국회의원 하던 사람 아니야 안철수하고 예, 같이 있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시 확대를 반대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녹화인데 그 일주일 전이죠. 저번 주 토요일 날 연합뉴스랑 그 100일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100일인가? 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이제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학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퇴하라고 이제 성명서도 이제 언론에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있었는데 아주 위선적이고 후한무치하죠. 왜 그러냐면요. 서울대는 나머지 대학의 어떤 그런 그 사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본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대의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시는 무슨 논리도 말도 안 정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학종은 다양한 어떤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근거를 들면서 그런 이제 학종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대학 총장이나 교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 그런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서제가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고. 자, 프랑스에 보면요. 최근에 노란 조끼에 시급을 한 예. 이 저기 마크롱이 예. 지도 여기 국립행정학교 ENA라는 데를 나왔어요. 프랑스에는 대통령 하거나 장관 고위직을 하려면 여기를 안 놓으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자로 ENA인데 예. 이 친구가 하도 양극화나 이런 엘리트에 대한 저항을 가진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에 놀래가지고 예. 그 ENA 예. 한국의 서울대 같은 국립행정학교를 지금 폐지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했어요. 예. 여론은 54%가 폐지 반대를 하는데 그랑제 꼴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하겠다고 들고 놓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대중들은 한 사회가 예. 엘리트 중심으로 굴러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가 정시 확대를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녀 중에 이 엘리트들 한마디로 상류층들 자제가 작아지지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학종인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면 예. 한마디로 엘리트들 자녀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오늘 논문 그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논문 저 올린 예, 말씀. 그거 말씀하세요. 그 예. 논문. 그래서 이제 그 학종이라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이제 그 학종이라는 제도는 이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은 점수대로 몇 점 넘으면 합격, 불합격이 있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수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교수들의 논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횡령에 가까운 그 이제 허위 학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먹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자 자제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국제 학술지에 실리고 그러면 입시를 앞둔 학생 입장에서 국제 학술지 논문에 자기 이름이 실렸던 엄청난 스펙이거든요. 대학에서는 그냥 그저 뽑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 사실상 불법 입시 부정이랑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학종을 통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있고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종이라는 제도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학종이라는 불투명한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명문대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 저기 이야기하면 한국당이 이 로스쿨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서 사시를 갖다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정시 100% 정시를 수능으로 가겠다. 하기 전에는 한국당은 제가 볼 때 총선 대선 못 이길 거라고 난 봐요. 왜? 이 정도로 바뀔 정도의 마인드를 한국당 지도부가 갖고 있으면 사람이 된 거고요. 물론 다른 것도 쭉 많겠지만은 뭐 노동 뭐 노동인이 경제니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도 제가 볼 때 문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길 거고 이걸 못하면 제가 볼 때 한국당은 영영 집권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은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엘리트 수구 꼴통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평범한 국민들, 서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제도, 서민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정시라든지 사법시험 이걸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수구 기득권 꼴통 정당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 중도층에는 많은
자유한국당을 기득권 엘리트 정당이라고 보고 등을 돌렸던 중도층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 자유한국당 변했구나. 이제는 좀 믿음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열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표로 연결이 분명히 되거든요. 자, 이 프랑스가 ENA를 마크롱이 거기 출신이고 대통령 4명, 총리 8명.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고위 관료를 하려면 여기 안 놓으면 안 되는 이 학교를 없애겠다고 나온 거는 이 학교가 행정이나 경제 요직을 대물림한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렇죠. 특권층을 없애겠다. 노랑조끼 시대에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울대 총장이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나온 학교지만 서울대 없애야 된다 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듭니다. 서울대를 없애가지고 연못으로 만들어버려야 저 관악호라고 예. 그리고 거기에 배나 띄어야 예.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울대가 한마디로 이 부잣집 상류층 자식들을 대물림시키는 이런 데 앞장선다면 이거는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도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늘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이러한 그 공정한 제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6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저는 경제 안보만큼이나 이 부분 공정한 사다리, 누구도 노력하며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이 복원, 이 부분은 경제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소장님한테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수의 상투적인 잘못된 가치들이 보수의 전부인 양 알려졌어요. 무슨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 재벌편 이런 걸 넘어서서요. 보수가 정말로 올바른 보수는 약자를 보듬어 안고 체제 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빗나가서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지금 문을 지지하면서 친북 좌파가 되거나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보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복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서 사회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이 올바른 복지라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잘못된 보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이야기 하다가 안 먹히 들어서 끝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좀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